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느껴진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마치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이 들어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기도 하죠. 그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나침반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마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인연을 맺을지, 어디서 살아갈지.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모든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의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어느 순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하지만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어요. 안정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무언가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의 진짜 욕구나 꿈을 억누른 경험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규율, 사회의 통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남들이 기대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종종 우리 삶에 깊은 불만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한 지인은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의 진짜 꿈은 음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40대에 들어서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늦게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성취감으로 잠드는 삶을 살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단 30분이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되죠. 사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20대의 우리와 40대의 우리, 그리고 60대, 80대의 우리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명예, 부, 인정 같은 외적인 가치에 집중하기 쉽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도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딸도, 친구도, 남편도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길러내야 할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첫 번째로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하지만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관계도 진정으로 건강할 수 없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젊음의 에너지나 체력에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자신의 과거 선택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선택들을 통해 배운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고정관념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건 내 방식이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정신적인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추게 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삶은 항상 신선하고 활기찹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건강의 상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기쁨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과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자기 자신과의 평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자라면 다른 것들도 함께 자라나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의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60년 넘게 살던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내셨어요.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마을 회관에 가서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손녀가 태블릿 컴퓨터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거부감을 느끼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눈도 침침한데 라며 말이죠. 하지만 손녀의 끈질긴 설득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읽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연습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심지어 농사기술을 검색해 텃밭 가꾸기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자신만의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에는 할머니의 텃밭 이야기, 시골 생활의 지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전통 요리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보던 이 블로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현재는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인기 블로그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죠. 이 과정에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찼고, 외로움 대신 전국 각지의 독자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이것이 김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박종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4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의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던 삶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삶으로 바뀐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문득 나도 다시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7세의 나이에 박 할아버지는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점차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지역 스케이트보드 대회에 참가해 시니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 소식은 SNS를 통해 퍼졌고 박 할아버지는 스케이팅 그랜파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인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노인들을 위한 스케이트보드 교실을 운영하며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김영순 할머니와 박종현 할아버지 이야기가 놀라우셨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충격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성공한 금융인이었습니다. 연봉 수억,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입차,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씨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탄지경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술로 자신을 마비시키며 공허함을 달래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신체에 마비가 찾아왔고 언어 능력도 일부 상실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에게는 과거의 영광도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공과 부가 갑자기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재활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우울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병원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비된 오른손으로 붓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잊을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의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병원 내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죠. 그의 그림에는 고통과 희망, 상실과 회복이 공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색채와 형태를 넘어 영혼의 언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림을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뇌졸중 환자들에게 재활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정훈이 아니지만 지금의 나는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이 씨는 현재 전업화가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환자들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3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자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김영순 할머니, 박종현 할아버지, 그리고 이정훈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지혜로운 마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간다면 결국 자신만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